진료실에서 종종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손발이 워낙 차서 겨울만 되면 양말 2겹씩 껴 신어요. 밤마다 다리가 저릿저릿해서 잠을 설쳐요. 혹은 왼쪽 발등이 자주 붓고 쥐가 자주 나는데 왜 그런 걸까요? 이런 증상들은 많은 분들이 그저 체질이라거나 나이 들면 원래 그렇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십니다. 하지만 저는 늘 되묻습니다. 혹시 걷다가 다리가 뻐근하거나 조금만 걸어도 쥐가 나신 적은 없으세요? 그리고 나서 다리를 만져보면 차갑고 맥박이 희미하거나 거의 잡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속으로 한 가지 질환을 강하게 의심합니다. 말초혈관 질환. 이 병은 아주 조용히 하지만 무섭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평범한 증상인 줄 알았던 손발 차가움이 치명적인 혈관 막힘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실제로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시니어 혈관 건강, 그 중에서도 특히 팔다리 혈관 건강, 즉 말초혈관 질환의 조기 신호와 예방 루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초혈관 질환은 심장에서 먼 쪽, 즉 팔과 다리의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질환입니다. 특히 다리 쪽에서 흔히 발생하며 이를 하지동맥 질환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도로와 같습니다. 심장이 자동차 엔진처럼 혈액을 내보내고 혈관은 그 혈액이 도달하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도로가 좁아지거나 막히면 말단까지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손이나 발이 차가워지고 감각이 둔해지며 가벼운 통증이나 쥐, 저림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초기에는 간헐적이지만 점점 빈도와 강도가 증가합니다. 말초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화 자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점차 탄력을 잃고 두꺼워집니다. 둘째,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입니다. 셋째, 흡연입니다. 흡연은 말초혈관 수축을 유발하고 혈관 내피를 손상시키는 주요 인자입니다. 넷째, 운동 부족과 잘못된 식습관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과도한 염분 섭취, 포화지방 중심의 식사, 반복적인 혈당 변동 등은 혈관을 약하게 만들고 염증 반응을 촉진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위험인자는 조용히 진행되며 한번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미 상당한 혈관 손상이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더 무서운 건 말초혈관 질환이 단지 손발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질환을 가진 분들은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심내혈관 질환의 발병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말초혈관 질환은 사실상 온몸의 혈관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말초혈관 질환을 막기 위해서는 생활 속 작은 습관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꼭 권하는 혈관 건강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걷기 운동입니다. 혈관 건강에 있어서 걷기만큼 좋은 운동이 없습니다. 다만 무릎이 좋지 않거나 관절에 부담이 있는 분들은 일정한 속도로 짧게 걷기를 여러 번 나눠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산책할 때에는 발 뒤꿈치부터 착지하고 발끝으로 밀어내는 걷기 자세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다리 근육이 펌프 작용을 하며 말초까지 혈류가 흘러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루에 물 1500ml 이상 섭취하기입니다. 혈액은 물이 부족하면 점성이 높아져 끈적해집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벽에 손상이 생기고 염증이 유발되며 혈전이 생길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수분 섭취는 혈류를 부드럽게 만드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세 번째는 발끝 돌리기 종아리 자극 루틴입니다. 장시간 앉아 있을 때는 발목을 원을 그리듯 돌려주시고 간단하게 종아리를 주먹으로 두드려 주는 것도 좋습니다.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혈액을 위로 끌어올리는 펌프 역할을 하므로 이 부위의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루틴은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음식 관리입니다. 염분은 하루 6g 이내로 제한하고 포화지방을 줄이는 대신 등 푸른 생선, 견과류, 올리브유처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셔야 합니다. 또한 혈관 내 염증을 줄여주는 마늘, 양파, 토마토 등도 적극 권장합니다. 다섯 번째는 발 관찰 루틴입니다. 매일 밤 자기 전 발등, 발바닥, 발가락 사이를 살펴보시고 색깔이 변하거나 상처가 생겼는지 꼭 확인하세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 특히 더 중요합니다. 작은 상처가 치료되지 않고 진행되면 괴사나 절단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분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73 여성 환자분이셨는데 진료 초반에는 손발이 차고 다리에 쥐가 자주 난다고만 하셨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 깰 정도로 증상이 심하다고 하셨고 최근에는 조금만 걸어도 종아리에 통증이 생긴다며 걱정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냉증이나 말초 신경 문제로 여겨졌지만 자세히 문진을 하고 다리 맥박을 측정하고 경동맥 초음파와 하지연료 검사까지 시행해 본 결과 경증 말초 혈관 질환이 확인되었습니다. 다행히 아주 심한 단계는 아니었지만 이분이 당뇨와 고지혈증도 함께 앓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즉시 루틴 전환을 권했습니다. 걷기 운동은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하루에 3차례 나누어 걷도록 했고 발끝 돌리기와 종아리 자극 루틴을 매일 진행하셨습니다. 식사에는 자극적인 국물 음식을 빼고 등 푸른 생선과 마늘, 채소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무엇보다 수분 섭취를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2달 후 환자분이 다시 오셨을 때 밤에 자다가 쥐 나는 일이 없어졌어요 라는 말을 먼저 꺼내셨습니다. 무릎도 가벼워졌고 걷기 편해졌다는 말에 저 역시 안도했습니다. 이처럼 말초 혈관 문제는 일상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 정확히 파악하고 꾸준한 루틴을 지키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고 무서운 합병증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손발이 차거나 자주 저리거나 쥐가 잦아드는 그 순간 몸은 우리에게 조용히 위험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탄력은 떨어지고 혈액순환은 예전처럼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노화라서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말초 혈관 질환은 조용히 진행되지만 한번 악화되면 생활의 질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알아야 합니다. 이 조용한 병이 남기는 소리 없는 상처를 오늘 말씀드린 걷기 습관, 종아리 자극, 수분 섭취, 발 관찰 같은 루틴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천은 당신의 내일을 바꾸는 작은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혈관은 조용히 그러나 쉬지 않고 몸을 돌고 있습니다. 그 혈관들이 건강하게 흐르도록 지켜주는 건 바로 당신의 작은 습관들입니다. 손발이 차다고 느끼셨다면, 다리에 쥐가 잤다면 오늘부터 그 신호를 그냥 넘기지 마세요. 이 영상이 당신의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건강한 정보를 나누어 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소리를 함께 들어드리겠습니다.